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 한 해 불교계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는 특집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하경목입니다. 최근 조계종은 최고 어른인 종정을 추대했고 총지종은 새 통리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또 종교 편향 논란이 또다시 반복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은하 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도국 이은하 기자입니다. 최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준호입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보고 첫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조계종 최고 어른인 종정이 추대됐습니다. 연하 기자, 조계종 제15대 종정에 영축 총림 방장 성파대종사가 추대됐죠. 네, 지난 13일 통도사 방장 중봉 성파대종사가 조계종 15대 종정에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추대가 결정된 직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고불식 모습인데요. 성파대종사는 조계종 종정을 역임했던 월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에 봉암사 태고선언 등 제방선언에서 정진했습니다. 통도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고 2013년에는 조계종 원로위원에 선출됐습니다. 종정은 종단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대 과정도 엄정한 것 같은데요. 조계종의 종정 추대 절차 그리고 지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종정은 원로위원 스님들과 총무원장, 조계종 중앙종회의장과 호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추대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현 종정예화의 5년 임기가 3월 25일 종료되는데 종원에서는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추대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종통을 승계하는 종단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가진 전 종도들의 표상으로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종정을 추대해오고 있습니다. 종정은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또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종정예하의 교시는 종단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메시지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고불식에서 성파대종사가 던진 이 동체 대비와 또 호국불교의 화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 현 종정 진제대종사의 임기가 3개월여 남은 시점으로 말을 굉장히 아끼셨는데요. 고불식 현장에서 인사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로 많이 하는 것보다 말과 행을 같이 하는 수행정신으로 앞으로도 서임을 임하겠습니다. 동체 대비 사상으로 호국 불교 사상을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네, 2년 넘게 코로나 상황으로 전 인류가 지금도 혼란과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동체 대비의 대자비심이 필요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또 세계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손색이 없었던 대응 능력과 위기 속에서 또 더 빛났던 시민의식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재평가받는 만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그리고 발심이 중요하다고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2천만 불자들에게 호국 불교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종교 편향과 불교 폄훼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또 오래전 문제이지만 천지남 역사 지우기 이슈가 BTN 불교TV의 기획 보도로 급부상했습니다. 우선 12월 들어서 불교계에 큰 반발을 부른 문체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은하 기자, 발단이 뭐였습니까? 네, 정청래 의원의 망언이 이 불교 왜곡과 종교 편향의 불씨였다면 문체부의 캐럴 캠페인은 기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체부가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기독교 선교음악인 캐럴을 각종 매장과 음원 사이트, KBS 등 공중파 라디오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체부가 직접 홍보 전선에 뛰어들어서 방송을 하라, 캐럴을 들으라 하는 건 종교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정부 부처가 선을 넘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불교계에서는 해결된 것이 없다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오히려 해결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오히려 공분을 사고 있죠.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방정균 시민사회수석이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미 예산 개별 종교 단체 부과된 예산 부분,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관여하기가 좀 힘들고 그 부분은 진행을 하되 다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불교계는 현 정부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 정책이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정균 수석의 바람과 달리 이번에는 뿌리 뽑겠다는 파사 현정의 목소리와 이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불씨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봉익임 선달 발언을 한 정청래 의원의 행태에 불교계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준호 기자. 네. 이 불교계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의 출당과 제명을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은 엄중 경고에 그쳤죠. 예. 정청래 의원의 발언 문제의 본질은 불교계와 정부 간 오랜 기간 논란이었던 문화재 관람료에 있습니다. 정 의원은 마치 사찰이 아무 산길이나 막아놓고 통행세를 받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원래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에 사찰 부지가 국립공원으로 강제 공개되면서 마련된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건데요. 60여 년간 규제로 인해서 사찰이 겪는 어려움도 매우 큰 상황인데 정부가 해결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인 김선달도 아니고요. 세간에는 정청래 의원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신 사과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0여일이 지나서 정청래 의원이 사과를 하겠다고 조계종 총무원을 찾았는데 조계종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후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정 의원에게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계종이 사퇴를 요구하기 전에 여러 번의 대화를 시도했었고 그리고 사과를 요청하기도 여러 번이었는데요. 묵묵부답으로 무시를 해왔었죠. 그러다가 50일이 지나는 동안 공분이 확산되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지자 그제서야 사과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온 건데 조계종 실무자들은 이제 사과할 시기는 지났으니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라고 이렇게 회신을 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사과를 못하고 돌아가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명분 쌓기에 사과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교 편향 행태가 이뿐이 아니죠. 최준호 기자, 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문체부가 이제 정부 차원의 캐럴 캠페인은 취소하겠다고 이제 밝혔지만 전국 시립 합창단의 캐럴과 찬송가 공연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혈세로 선교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포항 시립 합창단은 캐럴이 아니라도 시민을 위로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말 송년 음악회 모델을 제시하면서 다른 시립 합창단과 대비를 이뤘습니다. 그 영화 음악들, 생소한 악기들로 한번 신나게 들어보는 시간들, 트로트 메들리를 가지고 무대도 꾸며보고요.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레파토리로 함께 하자 이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불교 안에서 고유 문화 자산 안에서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음악으로 승화해서 시립미술단이라면 함께 모여서 또 각자의 것을 또 같이 내놓고 연주하고 사찰도 있고 또 이렇게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맞는 아름다운 합창곡들을 좀 작곡을 해서 그런 곡들을 좀 연주하면 어떨까? 이외에도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2차례나 교황을 예방한 일이나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을 명동성당에서 개최한 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스님 비하 동영상 유포 등 정부와 산하기관의 종교 편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게 정부의 종교 편향뿐만 아니라 이에 편성한 천주교의 무리한 성지화 사업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천지남 주호사 성지화 추진 과정에서 한국 천주교 발생지를 부각시키면서 불교 역사 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은데요. 이현아 기자, 이 대해서 조계종의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네, 주어사지는 천주교 측이 산림청으로부터 40년 동안 장기 임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 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되는데요. 조계종이 재임대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산림청은 절차와 법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탄소 중립 실현 관련 MOU로 원행 스님을 예방했던 태병암 산림청장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보존 가치가 높은 생태 자원이고 또 여러 가지 사찰을 또 옛날에 서포팅했던 경제적 가치도 있었고 그런 문화적 가치하고 그런 또 정신적 영적 가치 이런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관리 방향을 같이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좀 검토를 더 해봐야죠. 종교 갈등 문제보다도 법에 따라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BTN이 기획 보도도 했었는데요. 천주교의 절두산 성지에 있는 해운대사 탑비 반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 기자? 예, 해운당대사 탑비는 주어사터에 있던 것을 사실상 천주교가 무단으로 가져가서 절두산 성지에 세워놓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천주교 측에서 비공식적인 경로로 반환 의사를 밝힌 걸로는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전국 비구니 회회를 중심으로 한 주어사천지남 종교공존위원회에서 가톨릭 서울대교구와 절두산 측에 반환을 공식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는 기미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월선언의 만행길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나섰습니다. 최준호 기자, 네. 작년 순례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순례였다면 올해는 동서를 잇는 순례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일 송광사에서 출발해 화엄사와 법보정찰인 해인사를 거쳐서 18일 불보정찰인 통도사에서 회항했습니다. 이동 거리만도 423km였습니다. 108명의 순례단이 참가했는데 1일 참가 대중까지 더해지면 하루 평균 200명이 순례에 동참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장정이었습니다. 계절로는 가을이었지만 이 순례 중에 비까지 내려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현아 기자, 순례단은 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상월선언 결사가 정회결사와 봉암사 결사를 잇는 또 하나의 한국불교 중흥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례단에 참가했던 참가자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교 삼보를 대표하는 사찰을 잇는 길을 걷는다는 것이 정말 뜻깊다고 생각했고요. 직접 눈으로 발로 체험을 하는 것은 정말 희귀하고 귀한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매번 완주 장소에 많은 분들이 같이 즐거워해주고 기뻐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도반들을 만나 힘들고 지쳐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한없이 걸으면서 화두를 잡을 수 있어서 좋았다. 나만의 수행을 생각했던 것이 사부 대중스님과 신도들의 정성과 격려로 전법 포교에 대한 원력이 살아났다. 네, 천막 결사에 이어서 또 한 번 2천만 불자들의 심장을 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위기에 놓인 한국 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또 대중과 동떨어진 불교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로 돌아가자는 원력을 다시 다지고 공유하는 그런 만행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 2월이었죠. 종단본 불교성전의 봉정식이 있었습니다. 이현아 기자, 불교성전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번 불교성전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네, 1972년 동국 역경원이 발간한 불교성전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불교 성전인데 50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지적이 계속 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출간된 불교 성전은 사실상 새로운 불교 성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장 스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교 성전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차원 더 신심이 깊어지리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불교 성전이 우리 불자님들의 신행 활동에 새로운 장을 분명히 열어드릴 것입니다. 네, 종단본 불교 성전이 나오고 이 불교계 전반에서 불서 보급과 또 다양한 캠페인도 펼쳐졌죠. 네. 중앙신도회가 불교 성전 보급을 위해서 1불자 1불교 성전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법공양 불사로 진행하는가 하면 BTN 라디오 울림에선 읽어주는 불교 성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으로도 나와서 접근성을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또 결사를 통해서 수행의 바른 길을 열어갔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가 일본으로부터 환수가 됐음에도 아직 원래 있던 자리인 오대산 사고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대산 사고도 복원했고 박물관도 완공이 됐습니다. 월정사와 평창군의 입장은 뭔가요? 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일반출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가 월정사와 민간의 노력으로 2006년과 2011년 환수됩니다. 때문에 평창군과 월정사가 합심해서 2019년 최적의 박물관과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환지 본처해야 할 공간을 만들었으니 이제 문화재가 있어야 가장 빛나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게 평창군과 월정사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지금 실록과 의궤는 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있죠. 이젠 국비로 실록을 보관하고 전시할 박물관이 지어졌으면 돌려줘야 하는 게 상식인데 문화재청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돌려준다는 겁니까? 그 관련 부처인 이제 문화재청의 김현모 청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 후에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후 국가에서는 한수한 의궤와 실록을 월정사에 반환할 것을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정부 예산 131억 원을 들여서 최신의 실록 박물관을 건설했습니다. 대단히 최신의 박물관이죠. 청장님 맞습니까? 지금 종이 재질의 이 실록은 이 보존 관리에 매우 취약합니다. 지금 그 월정사가 아직 지금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문화재청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월정사에서는 사고에 보관된 원본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월정사의 실록박물관으로 올 수만 있다면 현재 그 박물관과 박물관 주변 토지까지 문화재청에 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부 체납을 통해서 분관을 설치하는 건 그 인력과 예산이 지금 추가돼야 하는 문제고 여기는 관계부처 협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네, 불교계가 관리를 못하는 것이니 정부가 맡아두겠다. 제국주의 시대 문화재 인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 64명이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결의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제는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청년 불자 포교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천태종 중앙청년회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준우 기자,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주였습니다. 단양 구인사에서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청사진도 내놨는데 천태정보마당 어플 개발과 어린이, 학생회, 청년회 합동 수련법회, 천태복지관 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공유 등 종단 미래 새싹 불자들을 아우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백년의 시간이 밑거름이 되어서 튼튼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또 2022년이 진각종을 창종한 회당 대종사 탄신 120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탄생지인 울릉도의 성역화 불사도 돌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현애 기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울릉도는 진각종을 창종한 회당 대종사가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각종으로서는 성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바닷길이 아니면 가기가 어렵고 1년에 3, 4개월은 날씨 때문에 배가 끊깁니다. 그래서 지금 울릉공항 건설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2025년 개항에 맞춰서 진각종이 종조 탄생지인 이 울릉도 금강원 일대를 성역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밀교 종단 중 하나죠. 총지종의 행정수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최준우 기자, 현재 종회 의장이었던 우인정사가 선출됐다고 하는 거죠? 네, 총지종이 지난 15일 종의회를 열어서 현 종의회 의장인 우인정사를 제20대 통리원장에 선출했습니다. 총지종 통리원장의 선출 방식은 조계종 종정에 해당하는 종령이 지명하면 종의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입니다. 종의회는 표결을 거쳐서 우인정사를 차기 통리원장에 선출했습니다. 전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종단 수익 다변화로 종단 운영의 안정을 꾀했는데 우인정사가 취임하면 이 종단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난 창종 50년 간담회에서 일선에서 교화를 하는 스승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강조했던 만큼 교도들의 수행 단계에 따른 조금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시대, 비대면 포교와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TN 유튜브 채널 5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연말 불교계의 큰 화제였는데요. 불교계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 시청자들의 축하 메시지가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최준우 기자, 50만 돌파가 종교 방송에서는 최초 기록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최초 기록입니다. BTN 유튜브가 지난 7월에 구독자 40만 명을 달성한 데 이어서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늘어서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큰 화제가 됐는데 업로드된 동영상이 14,800여 개, 총 누적 조회수는 2억 1천만 회에 달합니다. 네, 지난 4월 조직 개편 이후에 콘텐츠 업로드 고도화를 비롯해서 통계 분석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과학적이고 세밀한 운영 방법을 도입한 것이 이번 성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포함해서 불교계 주요 지도자들도 한 목소리로 BTN 유튜브 구독자 50만 달성을 축하했는데요. BTN 불교 TV에서 종교 방송사로서는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50만 명을 넘어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접해야 할 불교도 이제는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BTN 불교 TV가 함께하고 있기에 참으로 든든합니다. BTN 유튜브 구독자 50만 명 돌파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불교의 신행과 문화의 변화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021년, 불기 2565년 불교계의 주요 이슈들을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가 5차 대유행을 넘어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한국 불교계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지평을 넓혀가는 이슈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이 반복되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도 많았습니다. 미국 의학계에선 2024년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될 거란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새해도 여전히 코로나19의 터널 속에 있을 거란 얘기겠죠. 하지만 한국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 언제나 지혜와 자비로 국민들을 위로하고 앞장서 국난을 극복해왔습니다. BTN 불교TV 보도본부는 이민년 새해에도 권력기관의 종교 편향을 감시하고 불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뉴스와 함께 행복한 뉴스, 세상이 밝아지는 뉴스를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